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 밤에 어제 퇴원해서 어젯밤에는 집에서 좀 잠을 그래도 좀 편안히 잠을 잤어요. 병원에서 잠이 못 자겠더라고요, 이게. 여하튼 이만큼 돼서 시청자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아주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보도를 시우는 보도 하나 하고 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 가슴 아픈 그런 보도, 이렇게 두 가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해드릴 것은 이제 에어컨도 들고 다닐 수 있다니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에 여름에 보면은요, 이 목에 자꾸 땀이 나고 땀이 나면 이게 찐득찐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레시버 같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목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충전해서 쓰는 건데 바람이 나오죠. 근데 여름에는 선풍기 바람도 덥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더운 바람이 나오니까, 그래도 바람이 나오니까 좀 그래도 어떤 시원한 걸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개선하는 겁니다. 이게 독일에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전 그 에어컨도 들고 다닐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선풍기 바람도 뜨겁다. 그동안 별로 시원하지도 않은 선풍기는 들고 다녔으면서 에어컨을 들고 다닐 생각은 왜 못했을까? 기술 강국 독일이 이걸 해냈다. 지금껏 꿈만 꿔오던 핸드 에어컨이다. 들고 다니는 핸드 에어컨. 에어컨 모드를 작동시키면 중앙의 쿨링 패드가 3초 만에 급속 냉각돼 차갑고 쾌적한 바람을 내뿜는다. 쿨링 패드는 최대 13도까지 차가워지니 목 뒤에 대면 시원하다. 추울 정도. 부은 눈이나 벌개진 볼에 대면 마사지도 되니 바쁜 아침 숟가락 얼 일도 없어진다. 전에는 눈이 이렇게 벌겋거나 얼굴이 이렇게 벌개지고 뜨고 화끈거리면 그 숟가락을 그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걸 차가운 걸로 이렇게 대가지고 그 분기를 이렇게 뺀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독일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독일에서 이제 다지고 다니면서 딱 버튼을 누르면 3초 만에 급냉각돼 가지고 찬바람이 난다. 그러니까 13도 청도 차이라 그러면요, 정말 아주 시원함 춥습니다. 온도가 5도만 차이 돼도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요. 이게 그래서 들고 다니는 에어컨. 근데 값도 비싸지 않더라고요. 34,000원 정도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양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가 이게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고, 이 모양이 이겁니다. 이게 들고 다니는 에어컨. 들고 다니는 에어컨. 여러분들이 올해 시원한, 여름에 시원한 그 바람을 연상시키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들고 다니는 에어컨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이 되겠죠.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과학은 자꾸 발달되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게 우리나라도 수입돼서 여러분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쏘이면서 더울 적에 목이나 얼굴에 이렇게 쏘이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시원한 여름이 되시기를 바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아이 낳은 내가 죄인, 장애인 가족 위한 추모제. 이런 나라에 아이 낳은 내가 죄인. 이 장애인을 낳은 어머니가 또 자살을 기도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이게 인천입니다. 더군다나 인천에서 30년 넘게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어머니. 서울에서 발달 장애를 가진 6살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어머니. 그건 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최근 장애인 돌봄 공백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장애인 단체가 추모제를 열고 국가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오늘 2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6.25 상징탑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돌봄의 어려움으로 가족이 장애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은 매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체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치열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달장애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임 정부에서 진행한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부모연대는 주장했습니다.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오늘 추모제에서 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윤 회장은 한국 사회는 장애인 가족에게 사회적 타살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반드시 현장 목소리를 들어 발달 장애인 종합 지원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김수정 부모연대 서울 지부장은 이런 나라에 아이를 낳은 내가 죄인이다. 이런 나라에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을 낳은 내가 죄인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추모제 이후 부모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발달 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고 장애 가족이 더는 죽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문정 부모연대 인천지부 부평지회장은 돌봄 부담으로 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가족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다시는 가족의 책임, 개인의 책임이라 말하지 말고 위기에 처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한때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낮 12시 30분쯤 서울교통공사 직원 수십 명이 단체 관계자를 에워싸고 분향소 설치를 막자 단체 관계자들은 분향소 설치하게 해달라, 추모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항의했습니다. 실랑이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오후 1시 40분쯤 분향소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분향소 설치에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와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 한국 뇌병 변장 장애인 인권협회,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등이 동참합니다. 이 장애인 여러분들 사실상 장애인들 가족이 없는 가족들 많지요. 장애인은 뭐 선천적도 있고 후천적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닙니다. 태어났으면 좀 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는 지금같이 우리가 10대 수출국이라 그러고 지금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한국이란다면 그런 쪽에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장애인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시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여러분들 선진국에 가면 장애인들 참 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별히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인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친구를 업고 학교 다니면서 같이 장애인 친구를 돌보고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사법고시 합격했다는 그런 아주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한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보도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장애인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장애인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장애인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부모도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시대는 정말 미개한 국가입니다. 미개한 국가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정부의 지원과 대책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방송입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 더욱 각별한 지원 대책을 세워라. 정부가 조속히 세워라. 그저 말로만 피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가 나서라.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사회나 기업에서 지원하는 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면 법률 제정하고 또 정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구 검토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즐겁고 그리고 여러분들 만족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